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26일 겐다이 비즈니스에 올라온 칼럼인데요. 제목은 지금의 일본에 징병제가 절대 안 된다고 단언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 세계 60개국 이상 채용입니다. 반응이 뜨거워 단숨에 댓글 랭킹 1위에 올랐군요. 전범국이라는 사실을 또 망각하고 그들이 날뛰고 있는데요.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전쟁 가능국으로 가는 일본, 급기야 징병제 부활 이야기까지 솔솔 나오고 있군요. 뭐라고들 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통크신 구독, 좋아요. 기시다 총리의 방위비 증세 방침이 밝혀진 후 SNS에서는 징병제라는 키워드가 확산하고 있다. 방위비 증액 다음은 징병제다. 국무회의에서 결정되는 것 아니냐. 지금을 사는 국민의 책임이라는 등의 말이 퍼지고 있다. 현재 세계 60개국 이상에서 징병제를 도입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틈타 부활을 검토하고 있는 나라도 나왔다. 위태로운 기시다 정권이라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다. 트위터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는 것이 아베 정권 시절에도 화제가 됐던 징병제 부활, 증세 논의와 맞물려 젊은이들을 빈곤화시키는 것은 징병제 포석이었느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이른바 경제적 징병제라고 해서 빈곤에 빠진 젊은이들에게 장학금 상환 면제 등을 내세워 지원토록 해 군대에 들어오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실제로 자위관의 급여는 꽤 매력적이다. 일반 공무원보다 급여 높다. 모집 안내에는 민간 연봉보다 자위관 연봉이 유리하다. 월급 외에 여름과 겨울에 보너스가 나온다. 매달 생활비도 들지 않는다. 긴 휴가도 낼 수 있다 등 앞뒤 볼 것 없이 달려들고 싶은 듯한 문구가 널려있다. 참고로 자위관의 평균 연봉은 20대 후반 469만엔, 30대 후반 534만엔, 40대 후반 677만엔이다. 도토리 지방협력본부도 자위관의 급여는 일반 공무원에 비해 많다. 이곳은 대졸 간부 자위관의 퇴직금이 약 2,700만 엔이라 홍보하고 있다. 물론 지금의 일본에서 징병제가 부활하는 일은 우선 있을 수 없다. 개헌파 정치인들도 절대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이 징병제다. 군사 저널리스트 세라 미스히로 씨는 이렇게 해설한다. 무기와 통신기기는 고도화되고 전투는 드론과 미사일, IT를 구사한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당연히 병사들의 전문성도 필요해 모집된 장병들은 병사로 나서지 않습니다. 옛날과 같은 대량의 병사 밀집전이 아니기에 애초 징병제 자체가 지금 시대에 맞지 않게 됐습니다. 대만 유사시 예비 자위관 확대나 소집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병역으로 국민의 방위 위기의식을 높이는 효과를 봅니다. 폐지한 나라도 부활시키자는 논의. 해외의 징병제 사정은 어떤가? 현재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 60개국 이상. 그 목적은 무력 침공에 대비한 국방이거나 공공봉사활동의 일환 등이다. 프랑스는 2001년 징병제를 폐지했지만 2016년 대선에서 징병제 부활을 공약으로 내건 마크롱 대통령이 당선됐다. 2019년부터 만 16세 남녀에게 군사훈련이 아닌 보편적 국민봉사라는 봉사활동을 한 달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젊은이들에게 국방이나 안보의 중요성을 심어주려는 목적이 있다. 나토 회원국 라트비아도 내년 1월 재개할 예정이다. 미국에는 선발 징병 등록 제도가 있어 미국 국적을 보유한 남성이 등록하여 훈련을 받을 의무가 있다. 여성에게도 병역을 부과하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 여성 징병제는 스웨덴, 노르웨이,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등에서 채용되었고 한국에서도 청와대에 여성에게도 징병을 부과해야 한다는 청원이 들어와 29만 명 이상이 찬성했다. 그런 징병제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은 낮은 급여다. 많은 나라에서 최저임금을 밑도는 것이 보통이다. 한국은 평균 7만엔 남짓의 불만이 많아 윤석열 대통령은 향후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월 205만 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일본에서는 헌법 18조에서 뜻에 반하여 고역을 당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징병제는 위헌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무엇보다 기시다 정권은 지금까지의 대원칙이었던 전수방위도 해석을 변경하고 있다. 병역도 고역이 아니다 라고 해석할 우려가 있다. 유사시 징병제를 두지만 모집은 하지 않는다는 논법으로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라며 논점을 바꿔치기 하기도 했다. 어쨌든 이런 생각보다는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일본에서 징병제가 절대 안 된다고 단언할 수 있는 이유는 전쟁이 하이테크화되면서 수에 의존한 특공형 육탄전이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애초에 지금의 일본에서 징병제 시스템을 만들어 운용하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가 너무 낮기 때문이다. 징병의 기준을 만들고 그것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고 그리고 아마추어를 여러 곳에 모아 집단 생활시키고 훈련하며 그 사이에 의식주를 보장하고 급료를 지급한다. 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보상한다. 그러면 엄청난 비용이 드는 데다 그렇게 해서 생긴 징병제의 군사적, 전략적 이점이 이들 비용에 걸맞은 것인가 하는 점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득이 없다. 어쨌든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일본에서는 무리다. 현행 헌법을 이유로 징병제를 부정하는 코멘트가 많이 눈에 띄고 있지만 헌법 해석은 정권의 형편에 맞게 어떻게든 할 수 있습니다. 아베 씨가 내각 법제국 멤버를 친구로 바꿔버린 후 전혀 브레이크는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법을 방패삼아 징병을 피한다. 참으로 달콤하고 착한 발상이군요.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고 방위비를 대폭 증가하며 적기지 공격 능력 유지까지 왔으니 자유대원의 만성적인 부족 해결책으로 징병제 도입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징병제에서는 고도화된 무기를 취급할 수 없다는 등의 의견이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현 상황을 보면 결국 병사의 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방위력 강화 흐름으로 볼 때 징병제 도입도 시간 문제가 아닐까요? 국민의 징병이 전력 증가로 이어진 것은 2차 대전까지다. 지금 전쟁에서는 장병이 아무리 많아도 작전 능력은 오르지 않는다. 피해만 보는 것은 지금의 러시아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도로 훈련된 병사를 훈련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 아무리 일본이라도 이것을 국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리고 앞으로의 자위대는 육해공 구분 없이 명령 계통을 일원화하여 유기적인 작전에 종사해야 한다. 이것은 곧 닥칠 일이다. 총과 같은 최소한의 장비를 가진 상태에서 육체만 훈련해서는 이런 일을 실행하긴 어렵다. 따라서 징병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개인적으로는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교육받고 훈련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다. 일본은 섬나라니까 다른 나라에 전쟁을 걸고 싶은 나라라면 당연히 징병제는 부활시켜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미사일을 날릴 뿐이잖아. 그런 전법일 테니 그렇게 많은 군사가 필요 없을 것이다. 그보다는 무인으로 할 수 있는 걸 개발하는 것이 좋다. 일본은 그런 거 잘하잖아. 성능도 굉장히 좋은 걸 만들고 기술적으로도 다른 나라가 따라할 수 없는 걸 많이 가지고 있어. 모처럼 위협이 임박했다는 공통인식이 퍼졌으니 이번 기회에 많이 개발해두면 좋을 것 같다. 조만간 개발에 익숙해지면 돈을 들이지 않고 좋은 걸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돌쇠 한마디. 온 세계를 망쳐놓고도 또 전쟁 망령이 고개를 드는군요. 입으로만 아니라는 그들의 본심, 역시 검은 속내였음을 우리는 다 알죠.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오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